안녕하세요. 하루하나입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질문은요. 자, 확인을 먼저 해보면 여기 텍스트 안에 있는 글자를 추출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제는 올려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설명 내용들이 좀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면 자, 왼쪽에 규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다가 모델명 값들을 이제 뽑아내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모델명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지는 이제 리스트는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델명이 나타나지는 위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런 데 들어가져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져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조금 복잡한 형태예요. 자, 뭐 수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 뭐 수식으로는 이미 댓글에 답글이 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댓글 참고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작업을 파워 쿼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예제 열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제 파일을 열어보면 자, 이런 파일들이 있죠. 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슬래시로 구분 기호가 되어져 있고 요 슬래시로 해당하는 값들 중에 요 모델명에 해당하는 값들만 좀 뽑아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그럼 규격이라고 하는 요 범위 내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편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표로 등록해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삽입, 표 명령 눌러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리본 메뉴에 데이터 탭에 테이블 범위라고 하는 것들을 눌러주면 파워 쿼리 편집기 창이 열리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화면에 표시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원하는 것들은 요 슬래시 구분 기호로 열을 쪼개가지고 작업하려고 하는 건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얘들이 좀 재밌는 제 데이터이긴 하더라고요. 자, 제가 열분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클릭을 해서 구분 기호 기준으로 해서 자, 클릭을 해보면 이런 대화 상자가 하나 뜨겠죠. 자, 여기에 뭐 콜론, 쉼표, 등호, 세미콜론, 공백, 탭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건 이 슬래시 문자니까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해서요. 이 슬래시 기호를 입력을 해서 모든 구분 기호 위치에서 잘라내라고 열을 구분해서 잘라내라고 작업을 해볼게요. 확인. 자, 그럼 이제 잘려져야 되는데 잘려지지가 않죠. 지금 얘는 이제 잘려졌으니까 여기는 슬래시로 구분되어져 있다라는 건데 나머지들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나 다른 셀에 있는 데이터들은요. 요 슬래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 아래쪽에 보시면 요 데이터를 미리 보기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슬래시 문자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보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력하는 슬래시 문자보다는 조금 더 넓은 칸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일단 얘를 복사를 해 놓을게요. 이게 다른 문자겠죠. 자, 그럼 일단 이전 과정은 제가 좀 취소를 해 놓고 변경된 유형하고 구분 기호로 열분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삭제해 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열에는 두 개의 문자가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슬래시 문자도 있고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특수 문자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얘들을 통일시키는 작업을 해야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변환이라고 하는 탭에서 여기 값 바꾸기라고 하는 명령이 따로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셀에서 쓰시던 바꾸기 명령하고 똑같기 때문에 제가 얘를 클릭을 해서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거를 이 찾을 값에다 넣어 놓을게요.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집어넣어 놓으면 이렇게 입력이 되어지고요. 얘를 직접 이제 바꿀 항목이라고 해서 제가 입력을 해보면 지금 화면이 좀 작아서 정확하게 보여지시진 않겠지만 따라해 보시면 확실히 제가 입력한 문자가 얘보다는 더 작아요. 적은 공간을 차지해서 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두가 바뀌어지게 될 텐데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데이터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표시가 되어지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슬래시로 열을 모두 쪼개서 데이터를 분할해 놓을 수 있을 거예요. 열 분할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구분 기호 기준으로 해서 다시 제가 슬래시 문자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잘라내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모두 잘려진 결과 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제가 여기서 원하는 것들은 요 TN 하이픈으로 시작되어지는 이런 모델명들인데 위치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필터 같은 걸 걸어가지고 이 데이터들만 뽑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건데 필터 같은 기능을 쓰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열 피벗 해제 명령을 클릭을 해서 데이터를 한 개의 열에다가 쓰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열 피벗 해제 누르면 자, 이렇게 데이터가 돌려지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물론 이 작업을 아까 이제 구분 기호로 열분할이라고 하는 이 작업을 할 때 바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 구분 기호에 따라 열분할이라고 하는 요 작업에 오른쪽에 보면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있죠. 얘를 클릭하면 이 단계에 있는 설정 작업을 제가 추가로 변경해 나갈 수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슬래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분할하는 작업을 할 때 고급 옵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열 방향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잘려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잘려지도록 만들 수 있어요. 확인 버튼을 바로 눌러주면 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한 개 열로 이렇게 쪼개져 나오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아래쪽에 변경된 유형하고 자, 이거 삭제할게요. 자, 그리고 피벗 해제된 열수라고 하는 것들도 삭제를 해보면 자,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필터를 걸 수 있는 거죠. 아까 보셨듯이 이 방법은 두 가지 방법으로 분할해서 작업할 수 있어요. 어쨌든 열 분할 하실 때 이렇게 행으로 한 번에 돌려받으시거나 일단 잘라놓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열 위치가 맞으면 거기서 그냥 필터 다른 열 다 제거해 버리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상황에 맞춰서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텍스트 필터에 여기 보면 이제 포함이라고 하는 거 있죠. 제가 TN으로 시작되어지는 또는 아니 TN이라고 하는 요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을 다 뽑으려고 하니까 제가 포함이라고 해서 자, 여기에다가 대문자로 TN 하이픈까지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모델명이라고 했으니까 이 데이터를 뽑아보면 확인. 자, 그럼 이렇게 뽑혀진 데이터 결과값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저는 이 값을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예제 파일의 엑셀표에 이 B열에다가 돌려주면은요, 제가 원하는 값이 바로 반환되어진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거죠. 자, 규격이라고 하지 않고 제가 예상값이라고 하는 머리글을 사용해 놓으셨으니까 머리글도 제가 예상값으로 돌려놓을게요. 예상값으로 바꿔놓고 자, 그리고 얘를 이제 엑셀로 내려보낼 건데 위치를 맞춰서 내려보내야 되니까 닫기 및 로드 텍스트 메뉴에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을 해서 자, 이렇게 데이터 가져오기 대화 상자가 뜨면 제가 원하는 기존 워크시트 위치에 자, 이 위치에다가 내려보내도록 작업을 해볼게요. 그럼 사실 이 부분이 이제 파워 쿼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기존에 있던 이 열은 오른쪽으로 밀려나게 될 거예요. 확인. 자, 그럼 이렇게 왼쪽에 있는 열을 파워 쿼리로 편집을 해서 제가 원하는 값들만 딱 뽑아냈죠. 자, 그럼 뭐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만 확인을 해보시면 여기 있는 애들은 제가 지금 자, 여기에서 TNM2G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면 되니까 여기에 제대로 된 값이 돌려져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모두 이제 내려가면서 이 모델명 값들이 제대로 돌려졌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제대로 된 값들이 나타나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파워 쿼리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참고해 보시면 파워 쿼리의 활용 부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실 수 있겠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